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례 없는 국가 정책 하나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오래된 빚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달 이자만 불어나고 원금은 언감생심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단순히 빚을 줄여준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예 빚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말 그대로 소각해주는 정책이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도 전액 날려버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혹시 지금 설마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 배경과 필요성. 먼저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11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떠안고 있는 빚의 총액은 16조 4천억 원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이분들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직장을 잃고, 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에 당해 전 재산을 날린 경우, 가족의 빚을 떠안게 된 경우 등 정말 다양합니다. 문제는 한 번 장기 연체자가 되면 금융권에서 완전히 차단된다는 겁니다. 대출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심지어 휴대폰 개통도 어려워집니다. 취업할 때도 신용조회를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막막해집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력 감소와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배드뱅크의 역할과 운영 방식. 이 제도의 핵심 기관이 바로 배드뱅크 뱅크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해서 부실 채권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아직 국민공모를 통해 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담당합니다. 캠코는 이미 오랫동안 부실 채권 정리 업무를 해온 전문 기관이니까 노하우도 충분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배드뱅크가 하는 일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 이 채권들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통째로 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억 원짜리 채권을 2억 원에 사는 식입니다. 어차피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이니까 금융회사들도 헐값에라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조건에 맞으면 채무를 대폭 감면하거나 아예 전액 소각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금융회사는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고 국가는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와 대상. 정부가 이번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정말 큽니다. 2024년 2차 추경에서 이미 4천억 원을 확보했고 필요하면 추가 예산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 4천억 원으로 매입할 부실 채권의 액면가는 무려 16조 4천억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액면가의 2.5% 정도 가격에 사들이는 거죠.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113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해당되는 분이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가 지금까지 계속 연체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일부라도 상환했다가 다시 연체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최초 연체 시점이 7년 전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처럼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한도, 할부금융 등 무담보 채무만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대출도 무담보로 분류되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은 소액 연체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쳐서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나 연체료까지 포함한 총액 기준입니다. 네 번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0만 원, 2인 가구는 월 201만 원, 3인 가구는 월 259만 원, 4인 가구는 월 317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각종 수당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법정 절차 진행 중이 아니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각 가능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의 필수적인 자산, 예를 들어 시가 500만 원 이하의 노후 차량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거주용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감면 과정과 방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될까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원금 100% 전액 소각입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면 빚을 아예 완전히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 2천만 원, 현금 서비스 8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의 빚이 있다면 이 모든 게 영원히 되는 겁니다. 이자나 연체료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원금 최대 80%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게 해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이 있고 월 소득이 100만 원인 분이라면 80% 감면을 받아서 2,400만 원이 없어지고 600만 원만 남습니다. 이 600만 원을 10년, 즉 120개월에 나누어 갚으면 월 5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이자도 없고 연체료도 없습니다. 상환 능력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적용해주는 맞춤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번 김모 씨, 58세 남성 2015년 치킨집 창업 실패로 카드론 1,800만 원, 신용대출 1,000만 원 등 총 2,800만 원 연체, 현재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 전세집에 살고 있고 10년 된 중고차 한 대가 전부 모든 조건 충족, 2,800만 원, 전액 소각 대상 사례. 2번 박모 씨, 62세 여성, 2016년 남편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직장 그만두고 간병, 의료비와 생활비로 카드론 2,200만 원, 현금 서비스 1,000만 원 등 총 3,200만 원 연체, 현재 시급제 청소일로 월 80만 원 소득 80% 감면으로 640만 원만 남겨두고 이를 10년간 월 5만 3천 원씩 무이자 분할 상환 사례. 3번 정모 씨, 45세 남성, 2014년부터 연체된 신용대출 6,200만 원이 있는 상황. 5천만 원 한도 초과로 이 제도 대상, 아님 다른 채무조정 제도 안내 필요 사례.
4번 최모 씨, 39세 여성, 2016년 사기 피해로 2,500만 원 연체 중이나 현재 월 150만 원 소득의 정규직 중위소득 60%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행 일정과 절차,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중 배드뱅크 공식 설립이 완료됩니다. 조직 구성과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9월 중 각 금융회사와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합니다. 동시에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귀하의 채무가 배드뱅크 매입 대상입니다라는 식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과 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나 상담은 전북 캠코 지사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예상 효과와 사회적 의미. 이 정책의 효과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113만 명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이 가능해지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복원됩니다. 취업 기회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심리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회 차원에서는 이들이 다시 소비와 투자에 참여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복지 의존도가 줄어들고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부실 채권이 대량 정리되면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건전한 대출 관행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개인 파산 제도가 잘 정비된 미국의 경우 정기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한계,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극한 상황에 몰린 분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문제입니다. 소각된 채무는 세법상 이익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모든 빚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세금,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공적 채무나 사채, 대부업체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제도권, 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만 해당됩니다. 넷째, 향후 금융거래에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소액 한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신용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대안제도 안내. 만약 이 제도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는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3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서는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별로도 자체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당부사항. 오늘 말씀드린 빚 소각 정책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시는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오래된 빚 때문에 삶이 멈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때로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는 9월에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공개되면 해당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